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일단 3일 연속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좀 올라왔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고, 이유는 약간 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저,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연준 의장은,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 섣부른 경제 세계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담을 줬고요. 거기다가 백신에 대한 신중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하나 움직인 모습들 조금 좀 살펴보면서 또 전략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주요 뉴스들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WHO에다가 경고를 했어요. 최후 통첩인 것 같습니다. WTO는 야, 니들 중국 꼭두각시인데 이대로 나가면 자금 영구적으로 지원 중단하고 우리 탈퇴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WHO 그 사무총장, 자, 그 사람이 국적하고도 중국이 조금 관련이 있죠. 에티오피아인데, 자, 그쪽에서 좀 중국 쪽에 지원을 이렇게 받는 그런 국가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의심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초기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WHO에서 이걸 늦췄죠. 팬데믹 선언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더 퍼졌다,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참 웃기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랬었죠. 이 코로나 초기에 트럼프가 한 얘기가 야, 이건 감기야. 감기 갖고 뭘 그래. 이런 스타일이었었고, 또 중국에다가 또 한 얘기가 야, 중국 코로나 대응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고 지금 막상 그게 미국으로 번져서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완전히 좀 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한테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제 중국 때리기를 막 하고 있죠. 모든 거는 저 트럼프 머릿속에는 11월 달 대선 그것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백신에 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 저 백신을 만든 모더나죠. 근데 그 회사의 이사가 또 그 트럼프가 백신 초고속 개발팀 요거를 운영한다라 그랬는데 거기 최고 책임자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빠르게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저 백신이란 게 이렇게 빨리 개발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번에 마찬가지 그 저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발언이 됐든 발언이 되지 않았든 그 진실은 별로 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릴 거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우도 많을 거고요. 자, 근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 때리기로 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저 올해 6월달, 7월달에 임상 2상, 3상을 하고 백신 허가를 받아서 내년에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나에서는. 자, 이게 정말이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정말이라면 굉장히 좋을 건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당분간은 이걸 진짜인 걸로 몰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그랬던 것들 같은 경우, 그랬던 것들에 대한 좀 그 반작용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은. 자, 그리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변곡점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시황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그런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어제 저 청문회가 있었죠, 미국에.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여기서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이 뭐 결정적인 얘기가 핵심적인 경기 부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 조금 안 좋은 상황 좀 나오면 그냥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찍어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추가로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경기가 침체로 가고 이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찍어서라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장중에 좀 좋은 흐름,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났었고요. 자, 거기다가 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또 연준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연준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 채권 이런 것들 뭐 매입했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이건 누가 책임져? 다 우리가 피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똑박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마 연준의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사고 쳐도 괜찮아. 야, 니들 돈 조금 깨먹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는 부실 채권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자본주의라는 그런 논리에서 본다라면 이런 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적자 생존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기업들만 살아나야 건강한 경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돈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지금 뭐 코로나라는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례가 없었던 그런 위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겠죠. 어쨌거나 결론은 그거예요. 야, 우리가 틀어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재무부에서도 야, 니네 깨먹어도 괜찮아. 그냥 틀어막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자금 동향 뭐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그 이 경기 나중에 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걸로 본다라면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커들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 때리고 참모들도 중국 때리고 자꾸 때려요. 커들로는 중국에 대한 또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했죠. 중국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커들로도 중국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괜찮았죠. 자, 중국이 0.8% 정도 상승 마감, 홍콩이 1.89% 정도 상승 마감. 자, 그리고 대만도 1.1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2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조금 뭐 보합권 또 마이너스권에 있기도 했었죠. 그랬다가 오후장에 조금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자, 이걸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이시스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어제도 자, 엊그저께
오후장에 이게 콘텐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콘텐코라는 거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어제도 유지가 됐어요, 이게. 유지가 돼서 제가 어제 아침에 시황 방송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수급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면 이 현물하고 선물 간의 이 베이시스 개선, 자, 요게 어제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어냈고, 그게 결국은 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저 현물 매수로 이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에도 컨테이너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현물이 261.7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이 261.9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 현물 가격이 높은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시장으로 돌아오는 막 초기 국면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베이시스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뒤집힐 수도 있고, 아직 뭐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이따가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조금 미리 해버렸네요. 저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 요거는 저 전략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뭐 이따가 잠시 후에는 조금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 쪽은 다우가 1.59% 정도 하락했고, S&P 500이 1.05%, 나스닥이 0.54%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 10분,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뭐 장중에는 플러스권의 유지에 있다가 오후장에 밀렸어요. 자, 여기서 조금 좀 보합권 출발했죠, 출발은. 보합권 출발해서 쭉 들어올렸다가 막판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장중에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었죠. 제롬 파월 의장의 아까 말씀드렸던 청문회에서 얘기, 그 다음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또 이 무누신도 같이 청문회에 나갔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미국 시장을 조금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오후장에 막판에 급락한 거는 표면적으로 뭐 저 뉴스 나오는 거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백신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좀 있겠죠. 자, 뭐 백신에 대한 우려감은 뭐냐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작용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컸던 게 뭐냐 하면 한 3일 정도 그냥 쉬지 않고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 이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까요? 저 뭐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아래에서 계속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 신뢰도가 상당히 좀 강해진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뭐 이쪽에서도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위에서 좀 이렇게 많이 떴다가 갭으로 떴었죠, 애들도. 근데 조금 뭐 차익 실현 매물 뭐 이런 거에 밀렸다, 요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국내 증시 수급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짚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 1조 1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자, 이 외국인들이 한 3,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 기관이 한 8,4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자, 이렇게 큰 규모로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온 게 좀 4월 29일 날 조금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좀 작았습니다. 자, 근데 어제 수급은 외국인들, 기관들 상당히 좀 강하게, 요게 그 베이시스 개선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뭐 이런 걸로도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 이 저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제까지 3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도 약 1900억 정도 연기금은 순매수했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또 어제 신나게 샀네요. 개인 어제 신나게 사고 외국인이 한 193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은 1485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요거죠.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온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물량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저 이틀 동안 2,300억, 1,000억, 뭐 한 3,380억 정도를 샀네요. 자, 그거 어제 좀 올라오니까 그거를 조금 매도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선물 시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은 자, 콜옵션 쪽은 둘 다 똑같이 놀았네요. 외국인들은 7억 매도, 금융투자가 15억 매도. 자, 콜 매도라는 건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콜옵션 쪽에서는 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야 이렇게 좀 올라왔으니까 뭐 쉬었다 가겠지 그런 움직임이 어제 나타난 겁니다. 자, 푸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 푼 6억 매도. 결국은 외국인들 만기 지나고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자, 요렇게 3일 내내 계속해서 이 옵션 쪽에서는 콜도 팔고 풋도 팔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양매도, 콜 매도, 풋 매도, 양매도인 수급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콜 매도를 했죠. 콜은 팔고 풋은 샀어요. 콜 매도 풋 매수 요거는 조금 뭐 조정이 있을 거다. 어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단기 조정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다음은 투자 전략을 조금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일단 흐름부터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으로 상당히 좀 떠서 시작했죠. 확 떠서 시작해서 자, 뭐 장중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떠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 조정이 조금 있긴 했지만 자, 견조하게 계속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상승 시도했다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자, 2시까지 또 강하게 올렸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뭐 밋밋한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한 거 그걸 감안해 보면 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갭으로 전고점 1960포인트 계속 이게 조금 돌파되지 않는 그런 저항선이었었는데요. 자, 요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부분들을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추가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그리고 저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그때까지 나스닥 선물 시장을 좀 보세요. 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 주면 미국 시장의 충격 뭐 저건 별거 아닌 그런 게 될 거고요. 자, 나스닥 선물마저도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좀 나온다라면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죠.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여기서 어제 갭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거래량하고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어제. 자,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받치는 에너지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주체가 누구냐? 기관, 외국인. 자, 이런 주체였기 때문에 뭐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중요한 변곡점에서 갭으로 이렇게 확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당분간 시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장중에 수급 잘 체크하시고요. 뭐 원달러 환율 잘 살펴보시고 미국 시장 선물 쪽 이런 쪽들을 잘 살펴보신다라면 시장 대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